대한민국이 자주국방의 상징으로 내세우는 KF-21 보람의 전투기가 드디어 실전 배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꿈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수년간의 성능 개량과 신뢰성 검증 과정을 거쳐 KF-21은 단순한 연구용 기체를 넘어 실제 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 전투기로 변모했습니다. 이 순간은 한국 항공우주 산업의 역사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전환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KF-21의 성과는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방산 자주화 그리고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라는 전략적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최근 미국 시애틀 지역 방송은 한국의 방산 수출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대한민국을 미래 글로벌 4대 방산 강국으로 지목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 이어 한국이 독자 노선을 개척하며 방산 패권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기존 강대국들에게는 위협, 그러나 한국에게는 찬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 각국이 수십 년간 축적해온 방산 역사를 단숨에 추격하는 한국의 속도감은 그야말로 전 세계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 전투기들이 과장된 선전에 기대고 있다는 평가와 달리 한국은 실제 수출 실적과 검증된 기술력으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불과 5년 만에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는 세계 최상위권으로 도약했으며 해공군 분야에서 축적된 경험과 기술은 전통적인 유럽 방산 강국들을 단숨에 따라잡았습니다. KF-21은 단순히 고성능 전투기 제작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항공 엔진 자립까지 시야를 넓히며 한국형 방산 자주화의 길을 열고 있습니다. 현재 6대의 시제기가 하늘을 누비며 성능을 입증하고 있는 장면은 한국 국민들에게 자부심을, 해외 시장에는 신뢰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 기체는 초기 구조 건전성 시험, 고공저속 비행, 고난도 기동 시험 등 핵심 임무들을 연이어 성공시키며 안정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미 남해와 동해 상공을 넘나들며 장거리 시험 비행에 돌입했고 모든 과정은 순조롭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들은 해외 각국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영국은 한국과 방산 공동수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KF-21 도입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의 F-35 생산 지연과 불확실한 인도 일정 속에서 일부 유럽 전문가들은 차라리 한국으로부터 KF-21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폴란드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정권 안정 이후 방산 현대화를 서두르고 있는 폴란드는 KF-21의 잠재력에 주목하며 도입 논의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 방산 컨설팅 업체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유연하고 실질적인 차세대 전투기를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며 KF-21을 기점으로 한국이 첨단 무기 자급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물론 일부 우려도 있습니다. 양산 라인 증설이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지만 이는 기체의 결함이 아니라 행정 절차 지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대한민국은 초기 단계에서 무인기를 활용한 시험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곧 유인 시험기로 전환해 국산 램제트 엔진 개발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전투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 성능을 끌어올려 추력 대비 중량비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엔진 추력이 기체 무게를 넘어서는 순간 전투기는 자유자재의 기동성과 압도적인 전투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현재 KF-21 보라매의 추력 대비 중량비는 약 1.2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동급 전투기 가운데서도 상당히 경쟁력 있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지표는 고고도, 초음속 비행, 급가속, 급감속, 고난도 기동에서 한국이 결코 뒤지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실제 시험 비행에서 KF-21은 고속기동과 저속 안정성 모두에서 합격점을 받아 전문가들의 극찬을 이끌어냈습니다. 만약 한국이 독자 엔진 개발까지 성공한다면 KF-21은 명실상부한 순수 국산 전투기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공군의 무장을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 한국이 고기동 고성능 전략 자산을 확보하는 결정적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폴란드의 상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왜 KF-21이 이 나라에서 주목받고 있는지 분명해집니다. 폴란드 국방자문위원회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 최소 150대 이상의 전투기를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폴란드가 보유한 F-16과 도입 예정인 F-35를 모두 합쳐도 130여 대에 불과합니다. 결국 전투기 전력 보강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었고 그 대안으로 한국의 KF-21이 직접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제 전투기의 도입은 절차가 복잡하고 납품 지연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반면 한국은 이미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았습니다. 폴란드 언론은 한국이 일정을 반드시 지키는 나라라고 평가하며 KF-21 조기 도입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폴란드는 단순 구매를 넘어
한국과 차세대 블록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에 공동 참여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블록 3을 거쳐 5세대, 나아가 5.5세대, 그리고 6세대 전투기로 진화하는 로드맵을 한국과 함께 밟아가자는 구상입니다. 이는 곧 한국산 전투기의 기술 신뢰성과 성장 잠재력이 유럽 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결함 문제와 높은 유지비로 골머리를 앓는 F-35 대신 협력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한국과 손잡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인도네시아처럼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파트너보다 확실한 의지와 자금력을 갖춘 동유럽 국가와 협력하는 편이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폴란드 외에도 카타르, 필리핀 등 여러 국가들이 KF-21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접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일각에서는 여전히 비관론이 존재합니다. KF-21의 경쟁력이 충분한가? 라는 질문이 대표적입니다. 과거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항공기는 T-50 계열뿐이라는 점을 들어 KF-21이 과연 이보다 높은 수준을 구현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선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세계적으로는 이미 5세대 전투기 운용이 확산되고 있고 6세대 개발 경쟁까지 치열한 상황에서 4.5세대급인 KF-21이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부 국내 커뮤니티에서는 KF-21 수출을 아직 시작도 안 한 허황된 꿈이라 비아냥대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국제 무대에서 KF-21에 쏟아지는 관심은 폭발적입니다. 방산 무기 계약은 본질적으로 보안이 철저히 요구되기에 실제 인도 직전까지 공개되는 정보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수 국가들이 한국산 전투기에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현지 언론은 KF-21이 자국의 라팔 전투기와 정면으로 경쟁할 것이라고 보도했으며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역시 한국산 전투기가 세계 시장에 돌풍을 일으킬 것이라 전망하며 도입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특히 T-50과 FA-50을 이미 운용 중인 국가들은 한국산 항공기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들 국가는 기존 운용 경험을 통해 품질과 유지 편의성을 직접 확인한 만큼 차세대 주력기로 KF-21을 도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이 끊이지 않으면서 각국의 전투기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조차 이러한 수요를 전부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빠른 납품과 안정적 공급 능력을 갖춘 한국의 KF-21은 대체 불가한 카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투기를 독자 개발해 실전 배치 단계까지 이끌어낸 국가는 극히 드뭅니다. 유로파이터를 만든 영국, 독일, 이탈리아조차 오랜 국방비 감축 탓에 자국 내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 템페스트도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일본 역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개발 속도와 비용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세계 시장에서 프랑스의 라팔과 한국의 KF-21만이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한 주체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라팔이 뛰어난 성능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과 미국제 무기체계와의 낮은 호환성이라는 약점을 가진 반면 한국의 KF-21은 미국제와 유럽 무기체계 모두와 폭넓은 호환성을 확보하고 있어 수출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습니다. KF-21의 강점은 단순히 호환성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도입 가격, 저렴한 유지비, 빠른 납품 속도, 그리고 이미 축적된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까지 더해지며 국제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실전형 KF-21 조립에 돌입했으며 전 세계는 이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KF-21의 성공 여부는 한국 내부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글로벌 방산시장 전체가 주목하는 사안이 되었습니다. 보라매가 대한민국 공군의 핵심 무장이 되는 동시에 다수 국가의 영공을 누빌 가능성은 점점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 주목을 받은 것은 KF-21에 적용된 새로운 스텔스 소재와 공법입니다. 전례 없는 방식으로 구현된 이 기술은 단순한 외형이 아니라 근본적인 전투기 생존성을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JE-20, F시형 같은 스텔스 전투기를 내세우고 있지만 완성도와 유지 보수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오랜 기간 축적된 연구와 특허를 바탕으로 세계적 수준의 스텔스 소재를 독자 개발에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조차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KF-21은 이제 단순히 4.5세대 전투기라 불리던 평가를 넘어 사실상 5세대에 근접한 능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세대 구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레이더 피탐 해피 능력, 즉 스텔스 성능입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KF-21을 4.5세대라 부르지만 이는 단계적 개발 전략을 고려한 겸손한 표현일 뿐입니다.
초기 블록에서는 점진적으로 완전 스텔스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전략을 택했기 때문에 4.5세대라는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체 형상은 이미 5세대급 기준에 맞춰 설계되었으며 이는 프랑스의 라팔이나 유럽의 유로파이터, 중국의 제20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차별성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F-35와 외형적으로 닮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한국이 레이더 반사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형상을 구현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대공 미사일을 내부 무장창에 배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 역시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하려는 의도의 결과입니다. 블록 1과 블록 2에서는 유럽 최신 전투기와 유사한 수준의 레이더 반사 면적 RCS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유로파이터나 라팔보다 앞선 수치입니다. 그러나 블록 3에 이르면 내부 무장창 도입과 신형 흡수 소재 적용을 통해 RCS를 대폭 줄여 사실상 F-35와 유사한 수준까지 도달할 계획입니다. 미국이 F-35 개량형을 통해 0.005 제곱미터대까지 낮추려는 것처럼 한국도 같은 궤적을 따라가며 기술 격차를 줄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KF-21을 단순히 4.5세대 전투기로 규정하는 것은 오히려 축소된 평가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나 중국의 관영 언론조차 KF-21을 사실상 5세대 전투기로 분류하고 있으며 한국이 외부 견제를 의식해 스스로 겸손한 용어를 쓰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발표한 전자파 흡수 신소재는 세계적 주목을 받았으며 지난해에는 10대 우수 연구 성과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3차원 나노, 카본 기반 전자파 흡수 소재는 과거 미국만 독점할 수 있다고 여겨졌던 기술이지만 한국 연구진의 개발 성공으로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과거 회의론을 무너뜨렸습니다. 한때는 한국이 실질적인 스텔스 소재를 상용화하기까지는 요원하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많았지만 최근 KF-21 블록 3개발 연구 용역이 본격 착수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미 2013년부터 순수 국산 스텔스 도료 연구가 시작되었고 2020년 이후 본격적인 시험 단계로 돌입해 실전 적용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KF-21은 단순한 4.5세대 전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축적된 첨단 소재 기술과 항공기 설계 역량이 총결집된 차세대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블록 3가 완성되면 대한민국은 진정한 스텔스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며 이는 한국 방산 역사에서 게임 체인저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미 2018년 특허 등록과 함께 드러난 한국의 스텔스 소재 기술은 단순한 학문적 성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국제적으로 전략적 파급력을 낳으며 세계 방산업계의 시선을 한국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특히 2020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 사이언스의 논문이 게재되었을 때 미국과 유럽의 방산업계는 한국을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라 차세대 경쟁자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스텔스 기술은 국가안보와 직결되기에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한국이 떳떳하게 성과를 공개하고 국제적 검증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기술적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자 신뢰를 확보하는 강력한 수단이 된 것입니다. 중국의 반응은 특히 민감했습니다. 자국의 제20은 겉으로는 5세대 전투기로 홍보되고 있지만 실제 성능에서는 여전히 취약점이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특허 등록, 학술 검증, 전략물자 지정이라는 3단계를 단기간에 달성하며 진짜 5세대 기술을 입증했습니다. 중국 군사 매체들은 겉으로는 보도를 자제하면서도 내부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스텔스 소재가 제20의 가장 큰 문제인 유지보수 부담을 단숨에 극복할 수 있다고 분석하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역시 크게 동의했습니다. 일본은 영국과 함께 GCAP 사업을 추진하며 스텔스 전투기 기술 확보에 몰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독자 특허와 소재 기술을 바탕으로 블록 3 이후 완전 스텔스 전투기를 추진한다는 사실은 일본 언론들로 하여금 한국이 차세대 항공기 분야에서 일본을 추월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공연히 보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럽 언론들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FCAS 사업을 통해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나섰지만 내부 갈등과 기술적 난항으로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명확히 입증한 스텔스 신소재 기술은 유럽의 전통적 접근법과 차별화된 혁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부 유럽 군사 전문지는 한국의 소재가 유지운용 비용 절감 효과에서 게임 체인저라며 앞으로 한국이 유럽 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유지와 운용 효율성입니다. 기존의 스텔스 도료 방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능이 저하되어 재도색과 보수 과정이 필수적이었고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개발한 필름형 소재는
단순 교체만으로 성능을 회복할 수 있어 전투기의 가동률을 극대화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실전에서 압도적인 전투 지속 능력으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KF-21이 동급 기체 대비 뛰어난 운용 효율성을 보장하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성과는 한국이 단순히 수입국의 위치에서 기술 공급국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블록 3 이후 KF-21이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로 자리 잡게 되면 한국산 전투기는 미국과 유럽 기체들과 대등하게 경쟁하는 독자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현재 관심은 자연스럽게 KF-21 보라매 블록 3의 개발 일정과 실증 과정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미 스텔스 도료와 전자파 흡수 필름을 실전 환경에서 검증하기 위한 시제를 확보했으며 2027년 이전에 블록 3기체 적용을 목표로 실험 단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블록 1, 블록 2에서 확보한 운용 데이터를 토대로 실제 전투기 형상에서 RCS를 대폭 줄이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국산 전투기가 세계 스텔스 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전한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은 차세대 무인 전투기 가오리-X와의 연동까지 염두에 두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즉, KF-21은 단순한 전투기 한 기종의 성능에 머무르지 않고 스텔스 기반 전장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화는 향후 미래 전장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KF-21 보라매가 단순한 시험기를 넘어 실전 전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총체적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우선 양산 체계의 확립이 관건입니다. 현재 시제기의 성공적 시험 비행은 눈에 띄는 성과지만 대량 생산을 위한 공급망과 조립 라인의 자동화, 핵심 부품의 안정적 조달이 없으면 실전 배치는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고성능 엔진, 항전 자장비, 액티브 전자 스캔 레이더 AESA와 같은 핵심 모듈은 단일 업체의 의존도를 낮추고 다중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의 방산 생태계는 주요 부품의 국산화와 다원화 작업을 병행하며 양산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비 운용 인프라의 확충입니다. 스텔스 소재와 복합재 기반의 차세대 전투기는 특별한 정비 환경과 숙련된 인력이 필요합니다. 필름형 스텔스 소재의 장점은 유지보수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전투기 가동률을 높이는 것이지만 그만큼 전문적인 정비 절차와 신속한 교체 복구 시스템이 확보되어야 실전에서 효과를 발휘합니다. 따라서 공군기지의 정비시설 현대화, 정비 인력의 전문 교육, 예비 부품의 지역별 분산 배치가 필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훈련과 전술의 발전입니다. KF-21은 고기동성과 향상된 센서 융합 능력을 바탕으로 전통적 교전 방식과는 다른 작전 개념을 요구합니다. 조종사 교육 커리큘럼은 센서 융합, 네트워크, 중심 전투, 전자전 대응 능력 강화에 맞춰 재편되어야 하며 시뮬레이터와 실전 연합훈련의 확충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KF-21을 중심으로 한 전력 운용은 무인 전투 체계와의 협업, 전자전자상과의 통합 운용 등 새로운 전술적 접근법을 필요로 합니다. 네 번째는 국제 협력과 수출 전략입니다. 이미 관심을 표명한 국가들과의 협상에서는 단순 판매를 넘어서 기술 이전, 공동 개발, 블록 업그레이드 참여 등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는 패키지 딜이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한국은 수출국의 유지보수 능력과 산업 투자를 고려한 맞춤형 제안을 통해 장기적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는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민감한 기술의 이전 문제는 국제규범과 동맹국과의 외교적 조율을 필요로 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정책과 법적 틀 마련이 요구됩니다. 다섯 번째는 경제적 정치적 변수 관리입니다. 대규모 전투기 사업은 국가 예산의 한 축을 차지할 뿐 아니라 정치적 리스크에도 민감합니다. 비용 초과, 납기 지연, 국제 정세 변화 등은 사업의 추진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명한 일정 관리, 비용 통제, 리스크 분담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모델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제 수출을 확대하려면 외교 채널을 통해 수요국과의 신뢰 구축과 장기적 안보협력 약속을 병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판적 시각에 대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일부에서는 KF-21이 4.5세대라는 표현과 성능 보장 문제를 들어 회의적 시각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투기 개발은 단계적 업그레이드가 핵심이며 블록별 성능 향상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스텔스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투명한 시험 결과 공개, 국제 인증 획득, 실전 운용 사례 축적은 이러한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또한 국산 인진 및 핵심 부품의 추가 확보는 외부 의존도를 낮추고
자주국방의 신뢰도를 높이는 결정적 요소가 될 것입니다. 결국 KF-21 보람의 가치는 단일 기체의 성능을 넘어 대한민국 방산산업 전체의 체력과 기술성을 시험하는 지표입니다. 기술, 생산, 정비, 훈련, 외교, 경제적 관리까지 총체적 역량이 결합될 때 비로소 KF-21은 한국뿐 아니라 협력국의 방공전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전략자산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